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터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기 위한 조건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주로 객관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회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성공을 위한 도구라던가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오늘은 내가 준비해야 할 조건들, 주관적인 조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관적으로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한도 6가지 제가 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달인되기 승민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3강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이어야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데 요 6가지를 이제 한 개씩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이고 확고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꿈 또는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할 정도의 목표가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크게 작게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목표도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6개월 뒤의 모습, 1년 뒤의 모습, 3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그리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이루지 못하면 제가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할 정도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힘들거나 지친 적이 없었어요.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아마 제 인생의 목표가 워낙 뚜렷하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적 자유부터 얻어야 하는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로울 길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힘들지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꿈은 있는데 달성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비록 자신 없어서 좀 드러내놓기가 쑥스러워서 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꿈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 삶의 애착이 다릅니다. 인생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대충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꿈이 있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경제적 자유를 준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목표가 있는 사람의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확 이렇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 느껴지시죠? 목표가 없으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니
목표의 중요성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즉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나오죠. 즉 내가 선택한 회사가 나에게 성공의 도구를 주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감이 나오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긴가민가하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남이 돈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또 스폰서 말만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모두 체크해보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감은 사업의 맥과 방향을 정확하게 짚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업의 맥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의 맥과 방향은 시즌1 후반부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겠는데요. 흔히들 말하길 다단계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실패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패자의 길을 되짚어보고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되 실패자의 길도 반드시 되짚어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업의 맥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정말로 중요한 게 나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나 대표 그리고 성공자들보다도 나를 믿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즉 정보를 준 사람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지 않고 긴가민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정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시즌1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세렌디피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시즌2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나를 보고 파트너가 성장하고 내 사업이 성장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피그말리온 효과 좀 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고대 그리스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여자들이 모두 정숙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상하로 여인을 조각하였는데 그 여인이 갈라테이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피그말리오는 갈라테이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생명을 불어넣어 정말로 사람이 되게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에서는 자기 충족전 예언으로 이미 모두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모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즉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간절함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은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하게 해주겠다는 각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누군가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년이 걸려야 완성될 일을 한 달 내에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 도구가 아니면 안 된다. 내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간절함.
절박함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래에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애터미에서 추구하고 있는 균형 잡힌 삶이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란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 사고란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나만 왜 그렇지? 하면서 남을 원망만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즉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다 보면, 물론 인간관계론은 꼭 다단계 사업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인간관계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그 책을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지워지지 않고 머리에 딱 각인된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머릿속에서 이제 잃어버리긴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입니다. 또 하나는 설득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설득이란 상대방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먼저 위에 거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거의 전반에 걸쳐서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그 말은 특히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이기도 한데요. 다단계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가 반드시 있거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비판하고 불만 터뜨리고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즉 긍정적 사고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도덕적이어야 한다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단 두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무모하게 행동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면 비록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 행동을 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도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본질적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듯이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즉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사람은 사업이 당연히 잘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인내심이 있어야 한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와신 상담인데요. 온갖 고난을 참고 이겨내서 결국은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낸다는 고사성어로 와신 상담이 있습니다. 와신 상담은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부천에 관한 이야기로
오자서 열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자서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나라로 피신한 사람인데 후에 오나라에서 손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손자병법을 손자입니다. 손무와 함께 오왕 함녀를 섬겨 오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자사와 손무의 활약으로 함녀는 결국 춘추 5패가 됩니다. 어, 그리고 오나라는 바로 옆에 월나라가 있는데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웃에 있으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기도 하지만 항상 서로 적이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나라의 왕 함녀가 월나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함녀는 그 아들 부차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의 부천과 전쟁을 생각하며 와신을 하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즉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장작더미나 집더미에서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장작더미나 볕답을 위해서 잠을 자며 힘을 길러서 결국 월나라의 부천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오자선은 부차에게 월나라의 부천을 죽여야 후환이 없다고 하지만 부차는 부천에게서 뇌물을 받은 간신 백비의 말을 듣고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부천은 또 본인의 아내를 부차의 첩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차의 말똥을 치운 일을 하면서 수년간 종살이를 하고 하면서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훗날 부처는 월나라로 돌아온 후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볏짚을 깔고 잠을 자는 와시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돼지 쓸개를 매달아 두고 매일 혀로 핥으면서 반드시 이 치욕을 갚겠다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처는 부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차는 자결하고 맙니다. 이때 부천이 살아남아서 복수하기 위하여 썼던 전략 중에 미인계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좀 볼까요? 그때 미인이 그 유명한 서시입니다. 중국에는 4대 미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뽑는 미인이 서시입니다. 서시를 심원 미인이라고 하는데 서시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서시가 연못가를 거닐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서시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라앉았다고 해서 치모미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두 번째는 나간미인이라고 하는 왕소군입니다.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던 왕소군은 한나라를 위하여 오랑캐 흉노의 아내가 되어 가던 중에 마리에서 비파를 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개짓을 잊어버리고 떨어지고 말았다는 미인입니다. 세 번째는 폐월미인이라고 하는 초선입니다. 한나라 말 삼국지에 등장하여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초선을 폐월미인이라고 하는데 초선이 달밤에 깃들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달이 부끄러워서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하는 미인입니다. 네 번째는 수화미인이라고 하는 당나라 헌종에 피었던 양귀비입니다. 뜰에 피어있던 꽃들이 양귀비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여버렸다는 미인이죠. 구천의 미인계를 이야기하다가 잠시 다른 것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와신상담은 인내하는 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온갖 고난을 참고 견뎌내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성공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자신감, 간절함, 긍정적 사고, 그리고 도덕심, 인내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를 충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이제 화면 좀 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6가지 잘 들으셨나요? 뭐 이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6가지로다가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많이 좀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모두 다 구비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구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조금씩 이렇게 채워나가서 좀 더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